Let's go. Yo, I'm like an addict, do I gotta have it. I ain't even playing, got a really bad habit. If it moves, gotta grab it, fuse like a magnet. Lose, won't have it till I'm doomed in a casket. I ain't playing, got a weird mind. If you work 8 hours, I'ma work 9. If the shit tastes sour, you should taste mine. I'ma stay in power for a long time. Get up, nah, I ain't a quitter. Toss me the ball, I'm a really big hitter. Big picture, I'm a straight killer. Rising the song to the highest bidder. 충성! 안녕하십니까, 라스카도르입니다. 자, 오늘은 소나타 N9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소나타 N9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뭐 자동차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자동차를 좋아하는 자동차 블로거로서 영상과 함께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자, 소나타 같은 경우는 현재 총 4가지의 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4가지 트림을 모두 다 타봤는데요. 2.0 가솔린 자연흡기, 그리고 2.0 하이브리드, 그리고 1.6 가솔린 터보, 그리고 2.5 가솔린 터보 N9까지 4가지의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는데, 소나타를 만약에 사야 된다면 이 4가지 트림 중에서 너는 과연 뭘 살래?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소나타 N9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물론 가격이 높은 놈이 더 좋겠죠. 물론 좋겠지만 전체적인 엔진의 느낌이나 아니면은 뭐 세팅에 대한 부분으로만 놓고 본다면 2.0 가솔린 자연흡기 모델, 가장 기본 모델은 과연 이거를 왜 사야 될지를 모르겠다. 아, 그리고 굳이 따지면은 트림이 5가지네요. LPG까지 5가지인데 오늘은 LPG를 제외하고 4가지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LPG 안 타봤거든요. 2.0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엔진이 왜 나왔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애매했고, 1.6 가솔린 터보 센시어스, 소나타 센시어스 모델 같은 경우는 나름 저배기량, 뭐 낮은 배기량으로 재미있는 차량의 요소를 만들었다. 그래서 N9의 이름을 안 달고 센시어스라는 이름을 달았는데, 뭐 그냥 그랬어요. 그냥 뭐 1.6 가솔린 터보로서 그냥 그 배기량에 가장 쭉 뽑아서 낼 수 있는 딱 엔진 출력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차량이었어요. 그래서 데일리카로도 괜찮고 뭐 세금도 2.0 모델들보다는 가장 저렴한 모델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았다 정도의 평가를 하고 싶었고, 사실 소나타 N9 나오기 전까지는 소나타 2.0 하이브리드 모델이 전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주변에서 중형 세단을 사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소나타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K5 하이브리드를 추천을 했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고속도로에서 연비가 30km 정도 나오는,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속도로에서 정속주행, 시속 100km로 정속주행 크루즈 컨트롤 걸고 뭐 차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달리면 시속 평균 연비 30km 정도가 나오거든요. 제 강남 퇴근길 연비 테스트, 가장 막히는 퇴근길 시간에 주행을 했을 때, 그때에도 연비가 한 18 정도가 나왔어요. 평균적으로 2.0 가솔린 모델들이 뭐 10km 미만대 연비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막히는 길에서 18km를 보여줬다는 거의 사기적인 연비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강력 추천했었는데, 소나타 2.5 가솔린 터보 N9 모델은 또 조금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연비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면 소나타 1.6 가솔린 터보 N9은 일단 막히는 도로에서는 뭐 한 7에서 8km 정도의 연비가 나오고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그냥 이 차의 한계점을 느낄 만큼 막 달린다, 고RPM을 사용하고 다닌다 라고 하신다면 연비가 한 4km 정도 나옵니다. 정말 안 나오면 3km, 4km 나오고요. 그리고 킬로로 크루즈 컨트롤로 주행을 했을 때 연비는 약 한 17km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연비의 갭 차이는 굉장히 많은 차량입니다. 하나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제네시스 G70, G70 같은 경우가 제가 시승을 하고 막 달렸을 때 3.3 모델 기준으로 연비가 한 4km 정도 나왔거든요. 3, 4km 정도 나오는데 걔랑 비슷한 수준의 2.5 가솔린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까마로 6.2L 자연흡기 엔진 6200cc에도 3, 4km 나오기가 은근히 힘들었거든요.
3, 4kg가 은근히 힘들었는데 얘는 까마로 수준의 연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하면 17km 기본적으로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면 15km 정도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주행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런데 막히는 길이나 아니면은 맨날 쏘고 다니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기름을 좀 많이 먹는다라는 그런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자, 일단은 외모 같은 경우는 소나타 디자인을 전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뭔가 메뚜기같이 생긴 게 뭐 이상하게 생긴 외계인처럼 생겼는데, 사실 소나타 2.0이 나왔을 때는 딱 보고 망했다, 진짜 망했다. 근데 결론적으로 K5한테 판매량을 많이 뒤지고 있죠. K5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봐오면 진짜 괜찮다의 느낌을 주지만, 소나타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나타 N9은 어쩔 수 없는 헤드램프 디자인을 남겨두고 범퍼 하단 디자인에 있어서는 좀 더 잘 다듬어주고 공격적인 느낌으로 센시어스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같은 경우는 듀얼 라인 트윈 팁에 머플러를 적용하고 있어서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0 가솔린 터보, LF 소나타 2.0 가솔린 터보와 같은 그런 느낌을 살짝 주고 있습니다. 자, 디자인적으로는 사실 딱히 크게 외관적으로는 애초에 디자인을 좀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애들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2.5 가솔린 터보 모델이 만약에 K5로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팔릴 것 같지만 2.5 K5가 안 나오기 때문에 중형 세단에서 선택지는 이제 소나타 N9밖에 없기 때문에 디자인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실내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살짝 좀 아쉬운데, 좀 N9이라 그러면 스티어링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BMW M 패키지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휠이 바뀌고, 나중에 이제 끝물에서는 그런 M 패키지 아닌데도 M 패키지 스티어링 휠을 넣어주면서 이제 약간의 옵션질을 하는데, 소나타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N9 로고 하나 딱 있는 거 제외하고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터보 게이지, 그리고 토크, 그리고 그 유온 게이지를 이제 중앙에다가 딱 놨는데 뭔가 조금 아쉬워요. 디자인적인 거나 표현 방법에 있어서 옛날에 아날로그 방식이었다 그러면은 이거를 기기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기 때문에 손댈 때가 굉장히 많아지지만, 사실 이건 디지털 게이지이기 때문에 조금만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디자인적으로는 살짝 아쉽고요. 그리고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내에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액티브 사운드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엔진 2.5 가솔린 터보를 넣으면서 가상의 엔진음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강, 중, 약, 끄기 이렇게 4가지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액티브 사운드를 굳이 넣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액티브 사운드, 현대자동차 액티브 사운드는 전 별로예요, 솔직히. 왜냐면 이게 완전 전자음이기 때문에 예전에 진짜 배기 튜닝을 해봤던 분들은 굉장히 좀 이질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가 배기를 못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멜로스터 N만 보더라도 팝콘 튀기는 거 정말 잘하는 이제 현대자동차인데, 이런 부분을 액티브 사운드로 넣었다는 거는 살짝 아쉬워요. 그리고 낮은 배기량에서 배기음은 들리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전자가 느끼기에 뭔가 만족스러운 정도의 배기감은 아닙니다. 멜로스터 N의 배기처럼 팝콘 튀기는 소리, 그런 소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나타 N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안 나오겠지만 소나타 N이 나오지 않는 이상 거기까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또 달라진 점 있으면 여기에 N9 로고, N 로고 가 딱 들어가 있는 거, 그거 제외하고는 앞에 실내는 크게 다른 바가 없고요.
자,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시트가 이제 알칸타라 같은 약간 세무 재질인데, 이건 알칸타라 재질은 아닌 것 같고 세무 재질을 적용했고 약간 스포츠 버킷 같이 적용을 했기 때문에 타는 사람에 대한 만족감은 괜찮게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또 아쉬운 거는 이런 안전벨트를 컬러를 좀 바꿔줬으면 레드라든가 뭐 이런 걸로 좀 N9에 대한 느낌을 살짝 줄 수 있게, 뭐 BMW 같은 경우는 이렇게 BM 그 M 컬러 있잖아요. M 컬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안전벨트에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자, 차량은 어떤가라고 뭐 얘기를 좀 해보면 2.5 가솔린 터보, 뭐 지금 스마트 스트림 2.5 엔진이 좀 문제가 많다, 뭐 이런저런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엔진 결함에 대해서는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이 차에 대한 오너도 아니고 이 차에 대해서 뭐 빨아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2.5 가솔린 터보 엔진의 문제는 뭐 다른 분의 유튜브를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딱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2.5 가솔린 터보는 사실은 제네시스부터 들어갔던 2.5 가솔린 터보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기 때문에 이 차량한테는 조금 과한 느낌이 있어요. 특히나 기본 소나타 N9이 290마력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소나타 N9 같은 경우가 뭐 4륜구동 시스템도 아니고 전륜구동 시스템이기 때문에 290마력으로 한정을 져놨지만, 사실 최고로 이거 엔진의 출력을 땡긴다만 300마력이 넘는 그런 엔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토크는 43토크를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서, 사실 옛날에는 200마력만 넘어도 정말 고출력 차량이다, 국내에서는 200마력만 넘어도 고출력 차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290마력을 넘어서 소나타가 조금 있으면 300마력대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마력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자, 2.5 가솔린 터보 엔진도 엔진이지만 저는 정말 놀라웠던 거는 바로 변속기예요. 8단 습식 DCT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서 이 출력을 손실 없이 최대한 동력을 전달하려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변속적인 부분, 특히나 정지 상태에서 가속을 했을 때, 일명 제로백이라고 하죠. 그 가속감을 딱 느꼈을 때 이 변속하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N시프트라 그래서 뭐 이게 툭툭 걸리는 게 있는데, 그것도 좀 뭐 무조건 그렇게 변속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유동성 있게 주는 것 같고요. 고속주행에서 급가속이 아닌 고속주행에서 넘어갈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빠른 변속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이 스포티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런치 컨트롤이 들어가요. 런치 컨트롤을 좀 사용을 해봤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가속감을 보여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로백 테스트를 해본 6.4초대, 어떻게 보면은 뭐 슈퍼카들이 뭐 4초대, 4.0초를 왔다 갔다 하고, 뭐 고성능 차량 같은 경우는 4초에서 5초대라고 했을 때, 사실 6초대라 그러면은 뭐 듣기에는 수치상으로는 뭐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소나타라는 점을 좀 감안하고 국산차라는 점을 감안하고 놓고 봤을 때 2.5 가솔린 터보로 체감상은 굉장히 빠르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런치 컨트롤이 들어가는데, 런치 컨트롤을 사용을 해봤지만 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런치 컨트롤을 사용하려면 일단 스포츠 플러스 모드, 지금 막히는 도로기 때문에 안 할 건데,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하면 구동력 제어 기능이 이렇게 해제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DSC를 길게 누르면 이렇게 차체 자세 제어 기능이 해제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악셀을 끝까지 하면 이제 악셀레이터 끝에 이게 스위치 같은 게 하나 더 있거든요. 더 밟으면 그걸 톡 건들면 이제 실행이 되는데, 제가 10번 시도해가지고 한 번 됐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한 번 된 것도 실패를 하면 2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2분을 더 기다려도 안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아마도 이 2.5 가솔린 엔진에서 최대치를 뽑아서 아마 보여주는 기술이 런치 컨트롤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자, 국내에서 이제 런치 컨트롤이 들어갔던 차량들을 보면은 뭐 스팅어라든가 뭐 이런 스포츠성이 강한 그런 차량들이었지만, 이제는 소나타, 우리나라 대표 중형 세단, 그러니까 패밀리 세단인 소나타에도 이런 기능이 들어간다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고, 그리고 현대자동차 기술력이 많이 발전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차량 가격은 일단 기본 가격은 3천만원 정도예요. 3천만원대에 시작하고요. 뭐 끝에 3,065만원인가 뭐 3천만원대고, 인스퍼레이션이 들어가면 3,600만원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N 퍼포먼스 패키지를 이것저것 넣으면 4,100만원에서 4,200만원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4천만원대가 딱 넘어가면 굳이 저거를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4천만원, 요즘에 수입차 가격이 많이 낮아지고 할인율도 대폭 커졌기 때문에 4천만원 정도면은 중고차로 BMW도 살 수 있는 그런 중고차 가격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소나타를 저 돈 주고 사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만약에 4천만원이 있다고 하면은 뭐 BMW 3시리즈 중고로 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국산 중형 세단 중에서 이 차량과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이 뭐 K5는 지금 2.5 가솔린 터보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국내에서 아직 런칭할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K5 제외하고, 말리부는 2.0. 말리부 팔아요? 요즘에 쉐보레랑 저랑 뭐가 없어서, 쉐보레를 차를 타본 적이 없어서 말리부를 정상적으로 잘 팔고 있는지 많이 팔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말리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르노 삼성 SM6가 있는데, 르노 삼성 SM6 모델에서도 이번에 좀 출력이 높은 모델이 나왔지만, 그래도 SM6보다는 소나타가 더 많이 팔리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르노 차를 그닥 좋아하지는 않아요. 르노 삼성 SM6 같은 경우는 뭐 현대 소나타나 기아 K5랑 비교했을 때 가격적으로는 조금 낮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지만, 편의 기능에서는 많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일단 정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르노 차들이 생각보다 정비 비용이나 이제 유지비에 있어서 똑같은 차량일 때 보면 현대기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논외로 친다면, 사실 2.5 가솔린 터보 모델과 비교할 수 있는 차량은 그닥 많이 없습니다. 이제 옛날에 중형 세단을 구입하셔서 튜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N 퍼포먼스 파츠를 넣고 차라리 2차 구매하시는 게 더 이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브레이크는 물론 뭐 서스펜션까지 슈퍼마켓에서 했던 튜닝들을 현대자동차 출고하면서 그대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소나타 N9은 전체적으로 가격적으로도 저는 너무 나쁘지 않아요. 3천만원 중반 정도의 옵션, 한 3,500, 3,600만원 정도의 옵션을 넣고 N 퍼포먼스 파츠 한 300만원 넣으면 한 3,800~900만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나쁘지 않은, 꽤 괜찮은 옵션과 그리고 구성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단점이 있다면은 과연 이 2.5 가솔린 터보 엔진이 정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소비자들한테 적극 어필할 수 있을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현대자동차가 이제 알아서 할 거고, 저 말고도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많은 자동차 유튜버 분들께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놓고 본다면, 소나타 N9 사야 되는 포인트는 국산차 중에서, 그리고 국산 스포츠 모델 말고 스팅어나 G70 같은 그런 모델 말고 정말 4인 가족이 어느 정도 편안하게 탈 수 있고, 그리고 재미까지 더해지는 요소를 갖고 있는 차량이라는 점, 그리고 혼자 타도 너무나 평소 도로 주행에서 재밌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자, 소나타 N9 가격은 3천만원에서 뭐 3,800만원 정도의 가격, 그 기본 옵션가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인 옵션과 N 퍼포먼스 파츠를 넣으면 4천만원대가 넘는데, 이 4천만원이라는 가격대를 딱 듣는 순간 그냥 이 차는 좀 비싸다라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그 점이 단점이고, 또 하나의 단점은 막 쏘고 다니면은 연비가 그렇게 좋진 않다. 3km에서 4km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연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배기, 지금 보면
조금 앞에가 뚫려 있어서 2단 놓고 살펴보면 네, 좀 엔진 사운드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이 액티브 사운드 대신에 정말 뭐 멜로스터 N처럼 뭐 팝앤뱅, 팝콘 소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배기 소리를 조금 더 키우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배기 사운드가 가상의 배기 사운드가 아닌 진짜 리얼한 가변 배기가 들어갔으면 차량 가격이 좀 올라갔을래나? 뭐 그거는 뭐 상품팀에서 알아서 해야겠지만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배기 사운드가 살짝 아쉽다, 그 정도의 뭐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분들은 좀 나이대가 어린 아빠, 나이가 좀 어린 아빠들, 20대 뭐 후반이나 30대 제 나이 딱 30대 중반? 30대 중반까지 한테 딱 어울리는 그런 차. 그래서 30대 중반, 제 나이가 36인데 한 4년, 지금 사서 한 4년 정도 타고 40살에 딱 바꾼다고 생각하고 타면 재미있게도 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넉넉한 크기가 소나타가 그 8세대로 들어오면서 크기가 굉장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세단으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 4년 타고 바꾸신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은 추천드려봅니다. 하지만 도심으로 출퇴근을 하고 막히는 길을 매일 가신다 라고 하신다면 이 차량보다 소나타 하이브리드 모델을 좀 더 추천드려봅니다.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정말 잘 되실 거라 제가 대신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라스카도였습니다.